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또 김일성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김일성이 무슨 민족 주체성의 화신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식민지 시절에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친일을 하던 무리들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분단 정부를 수립했다든가, 그러니까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좌익이라든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기 날조국입니다. 이승만이 1946년 6월에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통해서 분단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뻥입니다. 스탈린은 그보다 9개월 전인 1945년 9월 20일 날 한반도에 분단 정부를 수립하라고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한반도가 해방된 지 불과 37일 후에 스탈린이 한반도에서 38선 이북 지역을 떼어내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 스탈린은 평양의 소련 군정에다가 빠른 시간 내에 북조선에 공산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워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46년 2월 8일 날 북한의 실질적인 공산 분단 정권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선포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완전히 은폐가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한의 지도부는 유엔의 결의, 그리고 유엔 감시하에 열린 5월 10일 총선거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 대표들이 제헌의회를 구성을 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또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또 신생국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해서 유엔이 만든 유엔의 자손인 셈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소련 공산당과 스탈린에 의해서 스탈린의 의지대로 지도자를 김일성으로 낙점을 하고, 또 소련 공산당이 국호를 정해주고 소련 공산당이 헌법까지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까지 소련 공산당이 일일이 명단을 작성을 하고, 내각의 장관 차관도 모두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의 뜻을 받들어서 임명됐습니다. 자주와 주체의 나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1945년 10월 14일 날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군중대회가 열렸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소련군 정치장교가 김성주를 조선인민의 영웅이자 김일성 장군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연단 위에선 아주 새파란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항일투쟁의 노장군으로 알고 있던 김일성이 30대 새파란 청년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날 김성주는 소련군 사령부가 작성해서 번역해준 그 연설문을 더듬거리면서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해방의 은인인 소련과 위대한 수령 스탈린 대원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소련 군정이 김성주라는 애송이를 내세워서 항일투쟁의 영웅이다,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내보는 이유는 자신들의 점령 정책을 아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일성이 위대하면 할수록 소련 군정은 그 권위를 이용해서 북한을 손쉽게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김성주는 소련군에 의해서 항일 유격대의 명장이자 조선민족의 영웅, 이렇게 날조돼가지고 북한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련 공산당은 33살의 새파란 소련군 대위 김성주를 앞세워서 공산정권 창출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련 군정은 46년 2월 8일과 9일 이틀간의 회의 끝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조직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소련은 조선인의 자발적 의사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소련군정 사령부가 김일성과 북조선 분국 여기에 방침을 지령해놓고 그 다음에 비밀 조직들을 다 조정을 해서 북조선 임시인민회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소련의
꼭두각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놓고 김일성이는 바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우리의 정부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46년 2월 8일 날 북한의 분단정부가 먼저 수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이가 그보다 4개월이나 늦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우리도 임시정부라는 것을 세워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발언한 것이 무슨 분단정부를 수립한 분단의 원흉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입니다. 소련 군정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것도 출범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공산당을 또 남북으로 쪼개가지고 38선 이북 지역에 북조선 민주기지를 창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조선 민주기지 창설 노선이란 것은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에 소련군, 남쪽에 미군이 진주한 상황에서 북한을 남한으로부터 갈라놓은 다음에 소련의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북한에 먼저 공산위성국가를 수립한다는 전략입니다.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어서 한반도 전역을 한꺼번에 공산화하기는 힘에 부치니까 먼저 북한을 공산화한 다음에 바로 이 북한 지역을 남한 공산화를 위한 침략기지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38선 이남 지역까지를 흡수해서 한반도 전체에 공산위성국가를 수립한다는 전 한반도 공산화 방책이 바로 북조선 민주기지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나라 영토를 점령하면 그 땅에 공산체제를 이식하는 스탈린식 팽창정책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이 되니까 소련군정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공산화 작업을 급속도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법을 다 만들어준 토지개혁법, 노동법령,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같은 이런 5가지 법령을 이른바 민주개혁 5대 법령이라는 것을 들여다가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공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공산화를 추진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거부감을 가지니까 민주개혁이다 이렇게 용어를 완전히 날조했습니다. 1946년 2월 북한에서 시행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은 개항 후 이 땅에 이식된 근대문명,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로서 분단을 결정지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다 추방됐고 좌우의 두 세력이 타협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단을 향해서 먼저 달린 것은 남북한의 좌익 세력이었습니다. 소련 군정은 또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격권, 재산권을 규정한 민법을 폐지하고 사법에 의한 재판기구를 때려쳐버리고 인민재판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재산은 국유로 하고 인민 소유, 협동 소유로 해야 된다 라면서 강제로 몰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몰수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친일파라든지 악질, 반동, 민족 반역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숙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재산 탈취를 공산주의자들은 민주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개혁 절차에 의해서 토지나 사업체를 빼앗긴 지주라든지 자본가, 사회 지도자급 인사, 그리고 기독교인 등 공산화의 걸림돌이 되는 지식층에게는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약 18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피해서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북한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거란 것은 남한처럼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선거도 아니었고 또 비밀 투표도 아닌 흑백함 선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군정이 출신 성분이라든지 지역, 사상성을 조사한 다음에 출마자 1명을 선정을 합니다. 바로 이런 후보를 놓고 감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묻는 것이 바로 흑백함 선거라는 것입니다. 적나라한 선거 과정이 북한 공산정권 탄생의 기획자인 스티코프 일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스티코프의 얘기에 의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는 북한의 국호를 만들어준 것도 소련 군정이고 북한 헌법도 소련 공산당이 만들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법률 전문가에게 동유럽을 공산위성 국가로 만들 때 그때 사용했던 헌법들을 참고를 해서 북한 헌법 초안을 작성을 했고 이 초안을 소련 외무성과 소련 공산당에 보고를 했습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초안을 가지고 1948년 4월 24일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스탈린 별장에서 스탈린과 몰로토프 회상, 드다노프 서기 그리고 스티코프가 참석해서 북한 헌법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다가 이제 그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4월 24일 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이 북한 헌법을 최종 승인한 지 5일 후인 4월 29일 날 북조선의 인민회의는 헌법 초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북조선의 인민회의는 새롭게 세워질 나라의 국호를 소련 공산당이 정해준 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 사용해왔던 태극기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공기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정부 수립이 선포되기 약 7개월 전인 19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이 공식 창건됐습니다. 공식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군대를 먼저 창설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북한이 정부를 수립하기도 전에 군대를 먼저 창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남한의 유엔 결의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결의한 대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았습니다. 때문에 소련은 선거 실시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인민군을 창설해서 그 위용을 과시를 해서 자기네들의 지지 세력을 남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인민군을 창건한 것입니다. 남한에서 재헌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서 건국의 틀을 마련한 것이 1948년 7월 31일입니다. 바로 이날 소련 군정은 북한의 초대 내각 그리고 남한으로 치면 국회의장단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코프 일기에 의하면 소련 공산당은 북한의 내각 성원인 장관, 차관은 물론이고 최고인민회의의 회의 장소는 물론이고 청사 그리고 내각 청사 정부 선언문까지 전부 자기네들이 작성을 해서 김일성에게 넘겨줬습니다. 심지어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날 김일성이가 읽을 연설문까지를 전부 작성을 해서 소련말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련파인 그 조선족들에게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김일성이가 앵무새처럼 읽은 것입니다. 또 북한 초대 내각의 장관, 차관이라든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은 전부 소련 군정이 심사를 해서 소련 공산당에게 자,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그 장차관이나 그 국회의원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초대 내각 그리고 그 장차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그 간부진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가장 그 중요시했던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소련의 우호적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 정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였습니다. 무조건 소련의 우호적이고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골수 빨갱이 공산주의자들만 철저하게 가려서 이 사람들을 장관, 차관으로 임명을 하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으로 임명을 해서 소련을 추종을 하는 공산 위성국가를 수립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준비가 소련 공산당과 그리고 스탈린의 그 뜻에 의해서 다 검토가 된 다음에 1948년 9월 8일 평양시 모란봉 극장에서 열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소련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각 조직을 김일성에게 위임한다 하고 그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9일 날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이 그 명단을 넘겨준 내각 구성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내각 명단을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내각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것이죠. 3년에 걸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 그리고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 군정사령부, 그리고 이들을 그 원격 조정을 하는 소련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의 몸통이자 핵심인 당중앙인 스탈린의 기획과 연출에 의해서 아주 소련의 완벽한 추종을 하는 공산 위성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을 한 것입니다. 왜 9월 8일, 9월 9일 날 했느냐? 대한민국이 선포된 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남한이 먼저 너희들이 분단정부를 출범을 시켰지 않느냐라는 선전선동을 해대기 위해서 남한에서 그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된 몇 주 후에 한 달도 안 되는 9월 9일 날 바로 자기네들도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이죠. 일본의 그 학자 와다로끼는 북한이란 나라는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고 북한인민 전체가 유격대 전사가 되는 유격대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이 젊은 시절 체험했던 만주에서의 그 빨치산 체험을 그대로 재현해서 북한을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고립단절된 폐쇄 고립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 전체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들의 영도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 로봇으로 전락을 시킨 것이죠. 게다가 경제에서의 자립은 자력갱생이라는 쇄국 폐쇄주의로 이어져서 북한 사회의 후진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체 자주라고 입만 열문 사기를 치는 김일성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은 무슨 항일, 반일 이런 것 빼면 쓰러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주변에 널리 좀 알리셔가지고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정말 얼마나 소련을 추종하는 황당무계한 인간이었는지 하는 것을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